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2월 15일 화요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동지방과 영남지방, 속초부터 부산까지 눈 난리가 계속 중입니다. 지금 자정을 전후로 해서 눈이 그쳐서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쌓인 눈이 워낙 많습니다. 새로운 눈만 동해가 33cm, 포항이 27cm, 부산이 6.8cm를 기록을 했는데요. 부산에 이렇게 많은 눈이 온 것은 아마 찾아보기 힘든 전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린다는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한 4, 5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내륙지방과 경북 내륙지방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영하 5.2도, 부산은 영하 0.4도, 광주 영하 5.3, 대구 영하 2.9, 대전 영하 5.7, 춘천 영하 7.6도 모두 영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낮부터는 좀 풀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은 저희가 어저께 방송할 때 여러분들의 제보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네요. 이 예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고 피해도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뉴스포커스의 영동지방과 부산 지역까지 두루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가 0.04% 내려갔습니다. 12,268.19, 나스닥은 0.28% 올라가서 2,817.18을 기록했습니다. 이집트 사태가 진정되고 중국의 수출 증가가 호재로 작용했지만 투자자들이 고점을 인식하면서 위축돼서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부터 우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집트 상황은 어떤가요? 이집트 곳곳에서는 국영 구급차 운전사에서 운송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공부문 근로자 수천 명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경찰관 수백 명도 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국립은행 직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모든 은행의 문을 닫도록 지시했고요. 이집트 증권거래소는 증시의 재개장일을 16일에서 20일로 또다시 연기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집트 군부는 현재와 같은 미묘한 시기에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이집트의 안보와 경제에 해를 끼친다면서 파업과 시위를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뭐랄까요, 요구사항을 또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좀 발생하는 모양이네요. 또 예. 있고요. 워낙 이 문제 때문에 그 시위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요. 예. 다음 소식은요? 이집트 군부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EU의 한 외교관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EU 외교관들은 15일 회의에서 동결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이집트 군부가 무바라크 전 정권의 실세들이 소유했던 자산들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요청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예.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두 아들의 재산 규모는 최대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8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예. 이집트 내에서도 무바라크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무바라크 일가와 측근들의 부패 혐의를 검찰 차원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예. 뭐 당연히 뒤따르는 조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일본이 정치, 외교,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분야에서는 42년 만에 세계 2위 경제 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줬습니다. 작년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는데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5분기 만입니다. 예. 외교에서도 역시 고전 중인데요.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와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던 전략이 러시아의 완강한 태도로 수포로 들어갔고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후속 처리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간 총리가 전국 운영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최근 5년간 집권했던 역대 총리들도 지지율 20% 선이 무너진 뒤에 모두 조기 사임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두 3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 적자 1조 1천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5년간 국내 지출을 동결해서 10년간 4천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출 삭감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예. 특히 의료보험 등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12조에서 14조 달러의 새로운 재정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1조 달러 정도의 삭감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현 감사합니다. 캐스터였습니다. 예. 일간 스포츠 김동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평창은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는데 내일부터 IOC의 실사를 받는다면서요. 네, 강원도 평창이 2010년, 2014년 대회 유치 실패에 이어서 2018년 동계올림픽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과 준비 상황, 주변 환경이 대회를 치르기에 적합한 건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6일 IOC 총회에서 개최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대회 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인 최종 시험을 치르는 셈인데요.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서 IOC 조사평가위원들이 어제 그 첫 번째 후보 도시인 프랑스 안시의 실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오늘 평창에서 우리 쪽 유치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에 내일부터 4일 동안 집중적인 실사를 하고 20일 돌아가게 됩니다. 예. 어떤 내용들을 보나요? 이번 평가에 앞서서 유치 후보 도시들이죠. 평창과 안시 그리고 독일 뮌헨이 지난달에 각각 비드북이라고 하는 즉 쉽게 말하면 유치 신청 파일인데요. IOC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IOC가 요구한 17개 분야 261개 세부 항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파일인데요. 385쪽짜리 3권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예.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 대회의 콘셉트, 그리고 도시의 정치, 경제적 환경 및 구조, 자연 환경과 기후, 안전 시설, 문화 등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실사를 통해서 비드북에 담긴 내용과 실제 준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나흘 동안 17개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각종 시설과 경기장 예정지들을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예. 이게 세 번째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실사단 중에도 여기 세 번째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내보여줘야 될 텐데 주로 평창은 전략적으로 어떤 그 부분을 좀 어필할 생각인가요? 내보여줄 생각인가요? 네, 사실 평창이 4년 전만 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전 국민적인 지지, 다른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월등한 국민적인 지지를 보여줬고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두 번의 실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예. 하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했던 것은 그동안 평창이 계획만 아주 무성할 뿐이지 실질적인 준비는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위원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허허벌판 상태였는데요. 예. 청사진만 갖고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두 번의 유치 도전을 통해서 상당히 준비가 진행돼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유치위원회 쪽에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대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가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스키점프대와 IOC 본부 호텔 그리고 미디어 빌리지가 완공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근 경기장까지 이르는 도로도 아주 공사가 잘 돼 있어서 현재 동계 전국체전을 주변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리조트에서 각 경기장까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잘 어필을 한다면 이제 앞선 두 번의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눈이 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유치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네, 눈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더 그렇습니다.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아무튼 지금 온 눈이니까 이게 유치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 다른 스포츠 소식은 또 뭐가 있나요? 이 얘기만 하긴 좀 그렇고. 예. 동계 전국체전 얘기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정수 선수 아주 반가운 이름 듣게 됐는데요. 지난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2관왕 차지하고도 짬짬이라고 하죠. 그 담합 시비에 휘말려서 자격정지 6개월 제재를 받았던 아주 쇼트트랙 간판 선수인데 예. 이번 달부로 징계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92회 동계 전국체전 쇼트트랙 출전을 했습니다. 예. 대학부 1500m에 나서서 2분 23초 10으로 여유있게 2위를 차지하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예. 한 6개월 동안 실전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스 중반부터 선두로 치고 나가서 한 번 더 추월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그런 실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예.
징계 때문에 얼마 전에 끝난 그 알마티 아스타나 동계 아시안 게임에도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이정수 선수 이번 체전을 시작으로 해서 또 본격적인 부활의 기지개를 켜게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짬짬이 같은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지금부터 폭설과 관련해서 세 군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두 군데, 그중에 한 군데는 어저께 연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 쪽 사정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무다리 마을의 김중원 씨를 연결할 텐데, 이분은 이틀 동안 외부에 있다가 6시간 동안 1m가 넘는 눈을 뚫고 고립된 집으로 돌아간 분이십니다. 김중원 씨 나와 계신가요? 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67세입니다. 아이고, 예. 힘드셨겠네요. 예. 예. 아주 온몸이 다 아프고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해 어제 걸어와가지고.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같이요. 우리 부군과 함께 가셨군요. 예. 예. 그 바깥에 있다가 댁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했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금요일 날 내려가가지고 못 올라왔어요. 아, 여기가 좀 산간 마을인 모양이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회관에서, 마을 회관에서 예, 마을 회관에서 3일 저녁 자고. 두 분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 무다리까지 오는 시간이 50분이면 오거든요. 예. 평상시에 50분이면 오는데 어저께 5시간 한 20분 걸려서 왔어요. 아유, 50분이란 건 걸어서 50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걸어서 50분이면 오는데 예. 어저께 눈길에 올 적에는 5시간 20분 걸려서 왔어요. 예. 그때 금요일에 내려가셨던 건 왜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가셨던 예, 모양이죠? 이장 일이 있어가지고 예. 내려갔다가 저녁에 못 올라와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예. 올라오다가 차가 빠져가지고. 그 포기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마을 회관에서 주무셨다가 예, 어제 그 어려운 또 눈도 또 왔는데요, 어제는. 예, 눈 예. 맞으면서 어저께 올라왔죠. 왜 이렇게 그 힘들게 가셨습니까? 다시 조금 더 있다가 길 좀 뚫리면 가시지. 동네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우스도 무너지고 예. 창고가 조립식으로 된 거라 받침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한 그 위로다가 거의 1m가 쌓여 있으니까 예. 겁난다고. 예. 그래가지고 뭐 어저께 우리 올라올 적에 한 1m 정도 예. 되는 데를 헤치고 둘이서 그냥 왔거든요. 그 눈으로 두 분이 길을 내주면서 간 거네요. 그렇죠. 아,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몸살 나시겠습니다. 우리 부군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아유, 지금 꼼짝도 못해요. 예. 예. 부군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은 하나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뭐 어디 면이나 어디 또 시나 이런 데서 길을 내준다든가 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예, 어저께까지 있었던 거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뭐 길 쳐주겠지라고 그랬는데 큰 포크레인이 와도 언덕이라 미끄러져서 못 밀나고 그러고. 그렇군요. 예. 예, 장비들이 다 못 밀어가지고 못 온다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걸어서 온 거예요. 예. 근데 군인들이 또 쳐준다고 그랬는데 예. 군인이 사방으로 가니까는 부족해가지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예. 그 아마 여기 한동안 하면 고립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동네에 이제 친정 어머니 제사 보러 와가지고 예. 지금 7식구가 또 이렇게 묶여 있고. 아, 거기에요. 예. 되게. 예. 그렇게 어렵게 가셨는데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창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닐하우스는 이미 무너졌고. 예. 창고는 어저께 이제 눈을 쳤으니까는 그나마 다행이군요. 다행이었어요. 예. 그나저나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 이 농사 짓던 게 어떻게 됐나요? 큰일 났네요. 예. 이게 날씨가 완전히 풀려서 눈이 녹기 전까지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힘들어요. 그 전에 뭐 군이나 또 시나 이런 데서 와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때까지는 괜찮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있으신가요? 뭐 이제 뭐 김치나 먹고 사는 거죠. 아, 참. 난방은 어떻습니까? 난방은 이제 나무를 떼니까. 아, 장작을 떼우세요? 예, 구들방에다가 예. 장작 떼니까. 그 장작은 충분히 그동안에 준비를 하셨나요? 예, 이제 뗄 거는 있어요. 예. 그 동네는 역시 우리 김중원 씨처럼 좀 이게 제가 그 호칭을 이렇게 불러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요즘 60대 되시는 분은 할머님이라고 불러드리긴 좀 뭐한 것 같아서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있어요. 그러시죠? 그 반장내만 50대 초반이고 예, 그 다음은 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이가 적은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70대 그러시군요. 10대들 살고 있어요. 누가 좀 편찮으시면 좀 한 10가구? 예, 편찮으실까봐 걱정이네요. 예.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그 집과 집 사이는 좀 내왕이 좀 됩니까? 전화로 나대지 오고 가지는 못해요. 아, 그 정도군요. 예, 뜨문 있기 때문에. 예. 며칠만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견뎌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할 분은 바로 어제 연결했던 분인데요.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무다리 마을의 김중원, 방금 연결했던 분이군요.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의 박영래 이장님 어제 잠깐 연결했었습니다. 어제 뭐 집과 집 사이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바로 연결했던 강원도의 재난상황실장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다 뚫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제였습니다. 그게 좀 장담을 좀 해주셨는데 생각대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래 이장님 나와 계시죠? 예, 저 박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또 연결하게 됐네요. 예. 상황이 좀 낮은 게 있나요? 눈이 더 왔을 텐데. 어제 눈이 완 게 한 30에서 40cm 정도 왔거든요. 예, 더 와가지고, 어제 말씀하시기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게요. 하시더니 아무 연락이 없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면사무소에다 연락을 했거든요. 예. 연락해가 빨리 좀 눈을 좀 치워달라. 집이 막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이 막 무너질라 한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계가 있다고, 예. 방지가 없어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뭐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만은 한데, 예. 근데 어제 워낙 도의 이 상황실장께서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반신반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아예 연락도 없는 모양. 아예 연락도 없고 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가지고 있는지요? 어제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눈 치운 우리 동네 지도자가 장구에서 눈 치우는데 눈을 맞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게 뭐 또 옆집에 또 그래도 나무 마당까지는 장비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도로 넓은 데만 이제 던지며 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서 옆에 또 소리도 질러보고 뭐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아유, 뭐 참도 이게 지원하기가 상황이 다 어렵다는 것 저희들이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장담이라도 안 하셨으면 좀 각오나 하고 있을 텐데 워낙 어저께는 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됐나 하고 지금 전화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눈치오는 우리 지도자인데다가 예. 야, 저 오늘 좀 힘들어도 또 도에서 지원이 온다니까네 좀 그래 좀 부지런히 치우자고 그러다 예. 오면 또 같이 치우면 또 쉽지 않겠나고 이야기를 했더니 연락도 없어가지고 예. 참 그러면 실망했습니다. 여기 한 40가구 정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완전히 지금까지도 내용이 안 되는, 즉 그 마을 안에서도 고립돼 있는 분들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또 저기 계산해볼게 11집이에요. 예. 저기 연락이 밖에서 연락은 되지만 받아놓고 서로 통례가 못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다 연로하신 분들이시죠? 다 연락하시죠. 어떤 70대 80대 뭐. 아이고 참 걱정이네요. 예. 오늘 내일 조금 더 좀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뭐. 예, 할 수 없죠. 예. 세상이 뭐 하는 일이라서 하는 건데. 그러게요. 그러나 조금 빨리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애들이 타시겠습니까? 예.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의 박영래 이장님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부산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부산일보 사회부의 성화선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부산이 한 6.8cm 정도 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성화선 기자는 혹시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눈은? 저도 어릴 때 눈이 많이 왔던 걸 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까지 관련 특보가 없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예보가 아무튼 늦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부산지방기상청은 폭설 하루 전날까지도 대설 관련 특보를 내리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대설특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월요일 아침 폭설을 예상하지 못하고 차량을 몰고 나가는가 하면 지자체에서도 제설 작업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시민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와중에 몇몇 분들이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눈이 많이 온다고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두 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예.
부산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눈이 오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정말 몰라서 뭐 전혀 예보가 없었으니까요. 초기 단계에. 예. 그래서 눈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그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 어제 낮 12시 30분에는 부산 동서고가로에서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톤 포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예. 이 밖에도 눈길 교통사고로 11명이 다치고 낙상사고로 6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이 밖에도 김해공항은 가시거리가 400m에 불과해 오전에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서 오후 4시까지 모두 80여 편이 결항되고 4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예. 이 부산 사시는 분들은 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지역보다 좀 낙상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눈이 오면 큰 도로들은 빨리빨리 좀 치우는 편이거든요. 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오늘 아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간선도로는 눈이 많이 치워져 있는 반면에 예. 삼복도로 고지대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눈이 쌓여 있어 아침 출근길의 대란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제보를 올려주셨는데요. 길이 완전히 스케이트장처럼 됐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비 같은 것이 좀 모자라다거나 그런 얘기들은 안 하나요? 시쪽에서는? 아직 장비는 모자라진 않지만 예. 제설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각 16개 구군에는 눈을 치워달라는 민원인들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이에 제설 작업을 투입하고 제설 인력 1만여 명을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오랜만에 부산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네, 때마침 발렌타인에 눈이 와서요. 그렇군요. 로맨틱하다는 반응도 있고요. 예. 어린 아이들은 이제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이 눈 하면 불편한 것만 자꾸 이제 보도를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영동집이나 일방이나 이런 곳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골치가 아픈데 부산은 아무튼 오랜만에 눈이 이렇게 쌓여서 또 반가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성화선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일보 사회부의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60초 풍경입니다. 발로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연주하는 풍금. 뭐 예전에는 좀 많이 봤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죠. 한 10년 전부터는 풍금 만드는 것도 사라졌다고 하는군요. 아직도 그렇다면 이런 풍금을 판매하는 곳이 있을까? 어제 박윤경 리포터가 서울 낙원상가에 딱 한 군데 남아있는 풍금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몇 건반이야? 61건반. 건반이 모자라서 못 치는 곡은 없어요. 다 웬만하면 다 하는데. 이거 학교에 진짜 없을 거예요. 이거 뭘 치시려고? 나야 살던 고향은 쳐요. 나야 살던 고향. 아이고, 한번 쳐봐, 그거. 잘 치네. 어휴. 옛날에는 학교에 풍금이 많이 없어가지고 음악 시간 되면 서로 좋은 풍금 가져가려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죠. 옛날에 이거는 학교 있을 때 진짜 이거 서로 치려고 했지. 근데 이거 풍금은요, 그 나이 좀 드신 분들 보통 50 이상 되신 분들 좋아하죠. 동요는 이 풍금으로 해야 또 제맛이 나요. 그렇죠. 맞아. 예, 올해 61 되신 유상선 씨께서 창고에 따로 보관해 계시던 15년 된 풍금을 꺼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낙원상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풍금 가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새 풍금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분한 중고 풍금을 이렇게 고쳐서 판매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 곡은 유상선 씨께서 연주하는 곡이 아니고요. 영화 내 마음의 풍금 중에서 젓가락 행진곡 듣고 계십니다. 60초 풍경 박윤경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구제역 가축 매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동아일보는 한강의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조성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가축이 대량 매몰이 됐다는 건데 예. 이곳은 한강의 지류인 목현천에서 23m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지척간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도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김계훈 교수팀이 환경부 의뢰로 2008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 74,900여 마리가 매몰된 경기도 평택시 한 매몰지를 조사를 했는데 이 매몰지 내부에 존재하는 바실루스균이 매몰지 밖보다 무려 2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바실루스균 중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탄저균과 식중독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탄저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뭐 테러에 사용되는 거죠? 테러 하면 꼭 나오는 게 탄저균인데 이 사람이 탄저병에 걸리면 비장에 석탄과 같은 검은색의 악성 종괴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탄저병인데 예. 이 피부에 노출되면 가려움증과 부스럼, 고름 등이 생기고요. 호흡기에 감염되면 감기나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예. 이 국내에서 이 탄저병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5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예. 그리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인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지난해 11월 30일자 안동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11월 30일자라고 하는 이 시점에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이 연구소가 이 안동 와룡면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홍콩과 러시아의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99.06 내지 98.9%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도 정부는 두 달 뒤인 1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11월 초 베트남을 여행한 안동의 한 양돈 농장주에 의해 유입됐다고 추정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네. 베트남과 상관이 없다면 이 안동의 이분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얼마나 눈총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예, 억울한 상황이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코레일이 KTX 열차의 11일 탈선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사고 사흘 만에 아주 빨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내용은 나사 하나가 잘못 조여진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이었다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철도나 항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고 합니다. 코레일이 이 기구를 제치고 서둘러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통상 한 1년 가깝게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이 나사 하나가 잘못 조여졌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보수를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는 케이블 교체 작업이 끝난 뒤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한 뒤에 코레일 직원한테 인계해주고 빠진 상태였다고 밝혔고요. 예. 나사는 우리 직원들이 노후 케이블 교체와 관련해 건드린 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레일이 서둘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4월로 예정된 브라질 고속철 수주전이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 수주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둘러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무한정 축적을 해서 남한 인구의 무려 80배가 넘는 38억 명의 정보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 상당수는 폐기 기한을 넘기고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의 8억여 건, 경찰청의 1억여 건은 규정된 기한을 넘긴 정보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외교통상부가 이달 초에 이 여권법 시행령에 이슬람 국가에서 개신교 선교를 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의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다음에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1 내지 3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11일 외교부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2006년 70건에서 2009년 129건으로 84.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발생한 363건의 보복범죄 가운데 65.5%는 직접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였다고 하는데 상해가 118건, 폭행이 116건이었다고 하고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도 각각 2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협박이 91건, 체포감금이 6건, 면담 강요 등 기타가 28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 전직 경찰관 배모 씨가 불법 도박장을 함께 운영한 이 화모 씨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공동 운영 사실을 털어놓자 같은 달 11일 불을 질러서 화 씨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좀 도입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예.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오는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는데 그 대상이 1년에 한 2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이 대상자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기소돼서 징역형이나 치료 감호, 보호 감호형을 선고받은 19살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약물 치료에는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서울대가 다음 달에 교직원과 연구원, 재학생의 3살부터 5살까지의 자녀 대상 유아시설인 어린이 다문화 교육센터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 센터에서 가르치는 외국어가 달랑 영어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실상은 영어 유치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네. 이 반은 다문화반과 국제반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 다문화반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한국인 교사가 매일 1시간씩 영어 교육을 하고요. 예. 국제반은 한국어 교사 외에 영어 사용 교사를 별도로 둬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기본 수업료가 다문화반은 월 60만 원, 국제반은 월 90만 원이라고 하고요. 싸지 않은데요. 여기에 바이올린과 피아노 등 특별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월 100만 원을 넘어선다고 하는데 예.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육시설 수업료 평균은 월 2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거의 4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말만 다문화지 영어만 가르친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서울대는 국립대인 거 다들 아시죠? 예. 네. 후임에게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전의경 342명이 어제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교육을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예. 후임의 머리를 때렸다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게 된 이모 상경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때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후회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 하지만 훈련 기간에 후임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게 된 남모 상경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왜 억울한가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훈련 기간 중 일주일에 2번씩 훈련을 나갔는데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못 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돌을 던지면 방패로 막는 실전 훈련 때 후임이 막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이다. 정강이를 찼다는 걸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다네요. 예.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전의경 또 그 부모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인지 이따가 그 미니 인터뷰 자리에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해고로 노동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던 한진중공업이 어제 직장 폐쇄를 결정을 하고 오늘 정리해고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정리해고 대상은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한 190명 가운데 어제 자정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이고요. 노조는 회사 측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노조 간부 2명은 크레인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라 방송에서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아침에 안 전해주셔도 되는데. 그런가요? 예. 빼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또 안 하기도 뭐. 예. 이 어머니의 시신이 12년 동안 방안 상자 속에 방치돼 있다가 딸에 의해 발견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서울 후암동의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 사는 이 모양이 12일 이 상자 속에서 이불과 비닐로 쌓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확인 결과 어머니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이 양은 이사를 가려고 남자친구와 함께 짐을 싸다가 책상 밑에 있던 무거운 박스를 열었는데 여기서 흰색 비닐로 10겹 이상 둘러싸인 시신이 나왔다는 거고요. 예. 이 양은 1999년 2월에 아버지와 함께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때부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이때 그 이 양의 나이는 7살이었었습니다. 예. 아버지는 이 양과 3년을 같이 살다가 집을 나갔고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찾아와서 월세를 지불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행적이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일단 아버지를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상상을 절하는 그런 사건이라서 참.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종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3부 진행하기 전에 잠깐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경남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 7시 전후로 해서 지금 이 시간이죠. 7시 전후로 해서 휴교 여부가 각 교육청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재량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각각 학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학교나 아니면 해당 교육청으로 오늘 휴교 여부를 좀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개헌의총을 통해서 당내 특별기구 구성을 의결했습니다만 이후에 진행이 좀 순탄치가 않습니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산하에 개헌 관련 특별기구를 둬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몇몇 지도부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의제로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은 홍준표 최고위원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초에 분당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개헌을 추진하라 이런 말도 한 바가 있고요. 어제는 개헌을 하려면 당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발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예. 저희가 앞서 정몽준 전 대표도 인터뷰했고 또 지난주에는 이재호 특임장관과도 좀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두 분의 그 평가는 우선 그 개헌의총에 대해서는 많이 참석도 했고 또 논의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개헌의총에 대한 홍준표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개헌의총까지야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예. 저도 오래전부터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예. 개헌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개헌의 추진 방법과 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개헌이 가능하냐, 예. 가능하지도 않은 개헌 문제를 꺼내서 또 세종시 사태처럼 만들게 되면 정부 여당 전체가 혼란이 오고 어렵지 않느냐. 예.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게 옳으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시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우선 개헌을 추진하려면 원래 헌법이라는 것은 당내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예. 뭐 칼 슈미트 그 독일 헌법학자의 이론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헌법학자들이 그래 봅니다. 예. 그러면 당내 정치 세력 간의 타협도 되지 않는 판에 예. 이게 당내 그 일부 계파의 사람들이 나서서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다른 계파의 사람들은 순수성을 의심을 하게 되고, 예. 우선 당내부터 정리도 안 된 이런 그 개헌 문제를 지금 당내 그 말하자면 계파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개헌을 추진해서 개헌이 되겠습니까? 예. 당내에서 그러니까 추진 방법과 시기는 사실은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른바 이제 반대하는 파 쪽에서는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는 이른바 이제 친박 진영에 또 속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범친이계로 속해 계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온 얘기는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 방법상 맞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내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 방법상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래 우리나라 헌법사를 보면 9차 개헌까지 의회가 개헌한 것은 사실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예. 4.19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에 의회가 직접 개헌을 했고, 예. 87년도 민주화 헌법, 60항쟁 이후에 지금의 헌법이죠. 민주화 헌법을 만들 때 의회가 이제 개헌을 주도를 했습니다. 예. 의회가 개헌을 주도하려면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열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꼭 개헌할 여사가 있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회는 거기에 대한 60일 내에 가부간의 투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순수하고, 예. 또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당성이 그게 절실하다면 예.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의회는 찬반 논쟁을 거쳐서 60일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예.
의회가 소극적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다르게 되죠. 예. 지금은 의회가 발의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내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만들어야 되고 국회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어렵죠. 발의 자체가. 예. 그러면 대통령이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 그러니까 당이나 국회에서 3분의 2까지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 전체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당내 논의, 또 개방안의 논쟁에 그치지만은 예.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국회를 던지게 되면 국회에서 여야 전체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다는 문제가 나왔다가 뭐 야당에서는 물론 많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때하고는 결국, 예. 좀 상황이 틀린 게요. 우선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18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모여서 예. 19대에는 개헌하자 이래 추진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개헌의 내용 문제지 예. 개헌 문제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대가 각자가 예.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께서 여야의 의견을 들어보고 당내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합의점이 가까운 부분에 예.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서 형태를 확정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예. 국회에서 논쟁이 붙겠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네. 쪽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간섭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청와대 쪽의 관계자가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제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게 예. 개헌사를 보면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논의해서 개헌을 하기에는 국민적 열망이 없다 이겁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지금 해본들 개헌 추진이 안 되는데 예. 왜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차라리 임기 말에 정말 하시던 일 제대로 정리하고 예. 추진하고 지금 국정이 구제 얘기나 모든 게 산재에 있거든요. 예. 국정의 물가 문제, 주택 문제, 전월세 문제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 예. 그러면 그 뜻입니다.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개헌해야 된다는 거, 그 당위성은 뭐 후보 시절부터 소신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일부 계파의 새 결집용이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개헌의 추진 동력이 약한 셈이죠. 그러면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입니까?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개헌하자는 것은 개헌을 고리로 일부 계파에 흐트러진 말하자면 지금 흐트러져 있으니까 예. 총선 대선을 앞두고 새 결집용으로 비춰지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개헌에 대한 후보 시절부터 소신이다. 예. 소신이고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해서 추진하려 싸웠다면 일부 계파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개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 계파 결속용 아니냐, 결속용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예. 같은 질문을 이재호 특임 장관께 지난 금요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재호 특임 장관의 답변은 시대 상황,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의 필요성 이런 걸 강조를 했고요. 또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현행 5년 단임제가 필요한 제도인지는 검토해야 된다. 따라서 개헌은 옳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한다라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선진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예. 일본은 46년도
헌법 개정을 단 한 차례 했습니다. 예. 평화헌법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46년도 개헌을 1차 개헌을 딱 한 번 하고 난 뒤 전후에 소위 평화헌법으로 1차 개헌을 한 번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64년 동안 개헌한 일이 없습니다. 예. 일본은 전후 폐허 속에서 46년에 1차 개헌을 하고 그 체제로 선진국에 갔습니다. 예. 그럼 일본의 헌법은 후진 헌법입니까? 어,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하고 뭐 딱, 문제의 예. 본질은 선진이냐 후진이냐, 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가 어떻니, 기본권 조항이 어떻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본권 조항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판례를 통해서 예. 훌륭하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의 본질은 5년 단임제가 단임 독재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럼 권력 구조를 왜 지금에서 바꿔야 되는지, 예. 현 시점에서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근데 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을 예. 해줘야 옳고. 그 부분이 늘 얘기, 홍채구 의원님, 그러니까 5년 단임제에 대한 폐해가 있지 않느냐. 뭐 그것은 그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또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늘 시기가 문제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맨날 한다고 그러면 때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또 넘겨야 되는 것이고 다음 정권 가면 또 초기에는 국정 운영에 바쁘다가 그 다음에 또 개헌 얘기가 나와서 또 때가 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와 관련된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예. 타협이 되는 순간을 기다려야지. 예. 타협이 되지도 않는데 일부 개파가 당 전체도 아니고 예. 개헌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거, 그 개헌되지 않습니다. 예. 개헌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저도 10년 전부터 이 개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아직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이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홍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발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질문하고 뭐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홍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상황 분석에 따르자면 대통령이 발의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 전체가 개헌 논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국회가 발의할 그거는 어려움은 없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발의해서 국회로 던지면 60일 내에 우리가 표결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개헌 문제가 당내 문제뿐 아니라 여야의 전부 공통 과제가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의를 누가 하든지 간에 개헌 논쟁에 빠져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개헌이라는 논의를 접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개헌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예. 처음에도 방법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요. 당내 사정, 여야 사정,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예.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발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3분의 2로 발의를 해야 되는데 발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발의가 안 되니 발의를 하기 어려우니 우선 대통령이 던져주면 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이미 18대 국회에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여야 논의가 그때면 공론화시키기가 알겠습니다.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 말씀은 기왕에 하려면 방법은 대통령 발의가 차라리 낫다 이런 쪽으로만 그러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요즘 뭐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남권 신국제 공항 유치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것도 좀 갈등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몇몇 신분들이 그런 얘기를 내놨더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 지역구인 대구도 두 가지 이슈 중에 다 해당이 되는데 왜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젠 침묵해서는 안 된다. 입장을 밝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이 맞죠. 예. 자기 원래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발전을 제일 첫째 생각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거든요. 예예. 국민 대표 기관이긴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게 우선 그게 맞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집권주자이기 때문에 예.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내에서도 표받아야 되고 충청도에서 표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는 예를 들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지난번에 내가 밝힌 대로 예. 과학 비즈니스 벨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 절차대로 하면 된다. 예.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절차대로 하자면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되는데요. 선정위원회에서 보면 구조에 선정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맞춰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 충남 지역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법을 만들기 이전에 예. 그가 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했습니다. 예. 당에서도 일부 그랬고 대통령도 그랬고. 예. 근데 법을 만들었으니까 충남에 가든 충북에 가든 예. 어디에 충청도 지역에 가더라도 법 절차대로 정하는 것이지. 예. 어느 지역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법을 거기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충남, 충북 거기에는 호남이나 경북도 포함됩니까? 그거는 그 선정위원회에서 과학자들이 정할 문제죠. 예. 정한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예. 어디에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선정위원회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근데 공약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충청도 특히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난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 예. 전부 지켜지고 있는지 예. 대통령 공약을 한 것을 과거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께서 전부 지켜왔는지 예. 공약을 갖다 100% 지켜왔는지 공약이기 때문에 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나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원론적인 대통령 의미에서 선거 보자면 당시에 예. 그 앉아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공약을 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공약이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다 지켜졌습니까? 예. 그럼 물론 이게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예. 정치인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만은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공약을 안 믿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는 대통령 공약이나 그 공약을 국민들이 100% 믿고 투표 행위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공약 지킨 정치인들 말하자면 상도 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네네. 분명히 있다는 건 근데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물론 충청도 지역에 가야 하는 것은 예. 저도 맞다고 봅니다만 그 이유를 대통령이 공약했기 때문에 공약 안 지키면 안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공개한 FAO 국제식량농업기구 구제역 공식 표준실험실 조사 결과를 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과는 무관하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물론 정부의 공식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제역이 베트남에서 옮겨왔다는 정부 주장이 틀린 셈이 되는데 이 문제를 일찍부터 좀 제기해온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오늘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우희종 교수는 수의 면역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FAO 구제역 공식 표준 실험실이 작년 11월 30일에 발표한 보고서던데요. 네네. 안동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형 바이러스가 아닌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하고 99.06% 정도 일치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네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 즉 베트남을 여행한 안동 지역 축산 농민이 구제역 전파 경로다. 이 발표는 틀린 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것은 사실 매우 적절하지 않은 그 발표였고요. 예. 이 FAO의 그 국제 인증 표준 실험실의 보고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다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베트남형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그 보고서를 잘 들여다보면 전혀 상관없는 바이러스로 되어 있죠. 그럼 애초에 왜 정부에선 베트남 쪽을 지목한 걸까요?
단지 그 당시 그 발생 지역에 베트남 여행객이 있다는 그것 하나였죠. 예. 근데 농림부 그 해명 내용을 보니까 네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조사해 보니까 2010년 홍콩, 러시아, 일본 및 2009년 베트남에서 보고된 바이러스하고 98.59% 이상 일치율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그 잘못된 일반인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내용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FAO 국제 그 보고서에도 보면 예. 가장 그 유연성이 많은 바이러스의 목록이 나옵니다. 예. 그땐 그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과거에 나왔던 베트남 그 내용까지 다 고려해서 예.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에서 1% 이상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예. 굳이 베트남을 2009년도 것까지 따로 띄어서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결국 그 베트남 여행객이 발생 지역에 있으니까 예. 베트남에서 왔을 거라는 그런 어떤 비과학적인 어떤 그 추정에 의거해서 그쪽으로 결론을 몰아갔던 거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근거를 동원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안동 양돈 농장주하고 관련성을 높게 본 이유는 최초로 우선 안동 양돈 단지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라는 것. 그건 맞는 거죠. 그렇죠, 안동 지역에. 예. 근데 이 농장주가 11월 초에 베트남을 여행하고 귀국 시에 소독 조치 없이 농장을 방문했다. 네네. 그래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왜 안동이냐? 그렇다면 안동에서 어떤 그 해외 여행객이 있었느냐? 그 해외 여행객이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갔다 왔느냐?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베트남에 나온 모양입니다. 근데 만일에 안동에서 나가셨던 분들 가운데 홍콩이나 러시아에 그 시기와 겹치는 시기 동안에 갔다 온 분이 없고 베트남에 다녀온 사람만 있다면 정부 쪽에선 베트남이라고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랬을 적에 그 의심이 이렇게 국제 인증 기구의 그 보고서에서 그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예.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예. 이렇게 과학적 그 연구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심만으로 특정인이나 예. 특정 계급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였죠. 예. 비과학적인 자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동의 구제역이 베트남과 상관이 없다면 근데 그 임시에 홍콩이나 러시아를 갔다 온 사람은 없는데 구제역 바이러스는 홍콩과 러시아형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걸까요? 네. 그것은 그 질병이나 전염병의 발생은 사실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생태계라든지 사회, 문화, 산업 구조 모든 게 관계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 구제역이 유행한 영국이나 대만에서는 전면적인 그 검사를 통해서도 항상 발생 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것이 과학자가 보기엔 보다 과학적인 솔직한 태도지. 예. 매번 국내에서 이 구제역이 규모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그 원인 보고서를 보면 항상 이주 노동자나 해외에서 왔다는 식으로 예. 완전한 추정에 의해서만 지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완전히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그런 과학적 입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 4월에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하고 유사하다고 우희정 교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미 예. 이 파오의 그 국제 그 인증 보고서 내에도 바로 그 강화형과 같이 러시아형과 강화형과 중국에서 유행한 형이 같이 있다는 그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국내에서 옮겨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아이고 전화가 좀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 예, 여보세요? 예, 다시 좀 걸겠습니다. 전화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희정 교수께서는 작년 말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FA에서 조사한 내용이 딱히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홍콩이나 러시아형 쪽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군데 즉 베트남 쪽으로만 몰고 간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우희 교수님. 네네. 예. 그렇다면 국내에서 옮겨갔을 가능성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놓고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당연히 지난해 봄에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예. 그것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창제된 형태일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혹 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구제역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 딱히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라고만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도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언젠가 더 잠복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더욱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창궐하게 된 상황에서는 예. 그것은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이 상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지금부터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사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병이 이렇게 창궐했다가도 제대로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를 하면은 예. 다시 뭐 청정국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질병에 대한 혹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그리고 그 방역 기구나 대책이 얼마만큼 다시 개선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감염 경로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감염 경로를 밝힌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까? 그렇다면? 베트남도 아니라면? 글쎄요. 그것은 이 역학적인 조사를 제대로 완전히 과학적인 입장에서 했을 때 어떻게 예.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뭐 100% 어렵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제대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베트남으로 혹은 이주 근로자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침추수 문제 등등도 있고 해가지고요. 단시일 내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얘기가 진행된 대로 다시 또 좀 연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정 교수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경찰청에서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신참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의경된 지 6개월 안 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345명에 대해서 인권교육 또 타부대 전출이라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전의경들의 부모들이 전의경 구타 문제를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연결했는데 성함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네. 지난달 말에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하의 신병들에게 14박 15일의 특박과 연고지 배치라는 약속을 제시하면서 예. 그 아이들에게만 소원 수리서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서는 거기서 일명 가해자로 지목된 대원들한테는 어떤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예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예. 자술서를 쓰게 해가지고 급하게 그냥 가혹행위자로 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단 한 번의 조사로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 반복적인 구타가 있었다거나 상습적이었다거나 이런 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예. 그냥 발로 구두를 톡톡 건드렸다거나 머리에서 냄새가 나니까 머리를 감으라고 귀를 잡아 흔들었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구타도 없이 욕설 두어마디 한 것도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고 갔으니까 예. 공정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정황에 네.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소명 기회가 없었다. 네. 일방적으로 몰고 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혹시 아드님이 여기 가해자로 지목이 돼 있습니까? 네. 예. 아드님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까? 우리 아이는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 경찰 내 보급품 배급하는 그런 문제를 예. 가지고서는 교육하는 중에 뺀질거리는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불러내가지고서는 예. 그것을 주의를 주고 있는데 계속 자세가 그런 뺀질뺀질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니까 예. 그 아이한테 욕설을 한 2마디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신체적 어떤 구타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예, 그리고 욕설만 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타가 없었다는 것은 그 대원 예. 피해자라고 하는 그 대원도 시인을 하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가해자하고 피해자 쪽은 늘 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네. 또 아드님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전의경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까지도 일단 인정은 하시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네. 그 구타라든가 이런 기압 때문에 네. 피해를 본 전해경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 당연히 또 나온단 말이죠. 네. 오늘 그 민경합동 전해경 인권침해 처리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잠깐 좀 하시는데요.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능하면 피해자라고 여기는 또 부모님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두 분을 한번 같이 모시는 기회도 가질 텐데 네. 우선 짧게 좀 한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20대 좀 제발 부탁이니까요. 예. 오늘 그 모임이 이루어진다면은 모두들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예. 그 내 자식 껴안듯이 좀 아이들을 껴안아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네. 말씀이신지 뭐 충분히 알겠고요. 네. 오늘 열리는데 내일 결과가 당장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봐서 내일 양쪽 분들을 잠깐씩이라도 다시 모시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괜찮으시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댄스. 그 작은 아가씨는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원의 일부인 문이 쫓겨나고 구름이 흩날리며 투박한 두 몸, 가학성이 가득한 얼굴을 한 남자가 서로 마주보고 음란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달려들어왔다. 비난하고 싶다면 죽은 나쁜 사람들의 수를 비난하십시오. 작은 아가씨, 바람에 나뭇잎처럼 떨리는 내 발 아래, 바로 내 지역에서 당신은 감히 나와 경쟁합니다. 그들이 내 의견을 물었나요? 나는 땅의 조각상에서 마치 누군가가 몸을 굽혀 빈 뿌리를 기울이는 것처럼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눈동자로 작은 아가씨를 바라보며 나는 손가락을 들어 냄새가 있어야 할 공중에 갖다 댔다. 입 신호, 침묵. 어린 소녀의 입은 즉시 잘렸고 검은 구두가 그녀를 밟는 것에 그녀는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문틀이 부러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손이 묶인 채였다. 세 개의 이름, 세 개의 시체, 신선한 시체. 나는 수백 년 동안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기음. 드디어 나만의 호화로운 파티를 즐길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빈 목구멍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어린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얼굴이 뭉쳐서 얼굴 전체를 덮었습니다. 찢어지고 피 묻은 피부. 공포에 가득 찬 검은 눈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발목을 잡고 그녀의 손에서 똑바로 잡아당기고 내 빈 분홍색 치마를 통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남자 그룹의 끔찍한 웃음 속에서 나를 부르세요. 자매와 함께 나를 구해주세요. 나는 남았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남편은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물건으로 삼았습니다. 참수 후 집 전체를 태운 불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내 여동생도 그랬다. 불바다 한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언니, 침착해. 언니, 나를 구해줘. 몸이 찢겨지는 소리와 머리가 없는 어린 소녀의 가슴 아픈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